네, 안녕하십니까. 그로빈스 권성준입니다. 오늘은 향기로운 커피의 세계 커핑 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한 영상은 커피 입문자를 위한 핵심 정리, 그 중에서 커핑 편이 되겠습니다. 커핑이라는 것은 커피의 재료의 맛을 평가하고 미각과 후각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커피를 어떻게 그 재료에 대한 이해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맨 처음에 커핑이라는 것을 배울 때 거의 이게 이런 향이 뭐 과일 향과 뭐 프루티하고 뭐 어떤 그 꽃향기가 나고 뭐 초콜릿 향이 나고 다양한 이제 용어들이 있는데 이게 잡힐 듯 잘 안 잡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에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런 향들이 다양하게 조금씩 선명하게 인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아로마 키트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로마 키트를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아로마 키트는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센톤에서 나오는 144개의 향이거든요. 144개 향에 대해서 훈련할 수 있는 이런 아로마 키트가 있습니다. 아로마 키트는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잠깐 설명드린다면 뭐 1번 블랙 캐모마일, 3번 로즈, 4번 자스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1번부터 144번까지 이렇게 다양한 향에 대해서 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향을 훈련할 수 있는 훈련 키트가 있다라는 것을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언젠가는 그 다양한 커피의 향미의 세계에 대해서 빠져보고 싶은 욕구가 생겨서 저도 커피를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도 아마 커피를 시작함에 있어서 커피는 향미죠. 향과 맛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커피 향을 온전히 즐기기 위해서는 약간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향미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설명드릴 내용들은 첫 번째는 커핑의 목적, 커핑을 왜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미각 훈련, 미각을 어떻게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개발할 부분인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고, 세 번째는 이제 후각, 이 아로마 키트를 가지고 후각을 발전시키는 훈련. 여기에는 36종 아로마 키트라고 써 있는데 36종 아로마 키트를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런 144개의 아로마 키트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유기산입니다. 유기산. 커피에서는 유기산이 중요한 그 향기 물질인데 유기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볼 예정이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커핑에 대한 표현. 향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맛은 또 어떻게 표현하는지, 또 산미, 바디, 후미 등 우리 커핑을 했을 때 결과치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 표현 언어, 향의 언어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여섯 번째는 이렇게 표현한 향미들의 분석과 평가,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우리가 평가할 것인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실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륙별, 그레이드별 커핑 실습, 아프리카, 중남미, 중미, 남미, 아시아 이렇게 이제 네 개의 대륙별 커핑을 우리가 실제로 실습을 하면서 이 전체적인 내용이 짜여져 있습니다. 첫 번째, 커핑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핑을 왜 하는가? 커피를 감별하려고 하는 거죠. 이 커피가 퀄리티가 얼마나 되는 것인지, 또 품질 수준과 또 그레이드를 나누기 위해서 정확하게 이 향기 물질을 우리가 미각과 후각을 통해서 관능 평가를 통해서 점수화하는 거죠. 그래서 계량화, 수치화해서 이 커피가
최종적으로 몇 점짜리 커피다라는 것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목적은 생두평가, 원두평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생두평가회 같은 경우에는 생두의 특성을 잘 파악을 해서 품질 등급을 정하기 위함이죠. 두 번째는 이제 생두 향미의 장단점을 파악해서 품질의 등급을 객관화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생두 정보와 컨디션을 잘 파악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로스터에게 이 커피가 넘어가는데, 로스터에게 또는 바리스타에게 이런 관련된 정보를 제공함으로 해서 이러한 세 번째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네 번째는 품질 평가를 통해서 가격의 적정성, 과연 이 커피가 이 가격이 적정한가, 또 구매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하기 위해서 그런 기초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생두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원두 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능 평가죠. 후각과 미각. 그래서 커핑을 통해서 감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고, 현재 현존하는 방법으로서는 사람의 관능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그런 방법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또 배전도와 로스팅의 완성도에 대한 점검을 하고요. 또 평가를 해서 커피가 가지고 있는 향미의 장점을 최대한 극대화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바로 커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목적별 에스프레소로 낼 것이냐, 드립으로 낼 것이냐, 또 최적의 추출 방법을 찾기 위한 기본적인 평가라는 것이 또 목적이 되겠고요. 또 블렌딩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커피 심리 메뉴를 개발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콜롬비아, 브라질, 에티오피아 뭐 이런 세 종류의 커피가 있다면 각각의 커피의 향미를 다 평가를 한 후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세 가지를 블렌딩을 한다고 했을 때 산미의 정도라든가, 또 뭐 바디감의 정도라든가, 또 뭐 단맛의 종류라든가, 이런 각각의 특징별 이러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서 그거에 대한 블렌딩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원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소비자의 선호도에 따라서 소비자의 선호나 기호, 또 니즈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커피의 감별의 목적은 생두 평가, 원두 평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커피 감별 환경과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환경은 조용한 실내 분위기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좋은 채광, 너무 어둡거나 또 너무 밝은 곳에서는 커핑에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좋은 채광, 약 1200 룩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밝은 정도죠. 그 다음에 적정 온도, 너무 춥거나 너무 또 더운 곳에서는 커핑에 좋은 환경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간적인 환경, 이런 좋은 환경이 필요하고요. 또 원두와 물의 적정량, 이것을 이제 황금 비율이라고 하는데, 밀리리터당 0.055g, 0.55g per 밀리리터, 이런 기준으로 감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커핑 용기가 200ml 들어가는 용기다. 물이 200ml 들어가는 용기다고 하면은 거기에 0.055를 곱하게 되면은 약 11g 정도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11g 정도 넣어서 이렇게 적정한 물과 원두를 넣어야 된다는 것이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또 샘플 로스팅 같은 경우에는 로스팅 시간이 있는데 8분에서 12분 사이에 로스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분에서 12분 사이에 로스팅을 해야 되고요. 배전도는 아그트론 58 정도로 해서 약간 밝게 로스팅을 해주는 것이 샘플 로스팅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스팅한 원두는 상온에서 보관하셔야 되고요. 가능한 한 8시간에서 24시간 이내에 커핑을 할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초 프로토콜이 있다. 커피 감별하는 프로토콜을 지키면서 커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비의 기준이 있습니다. 장비의 기준. 그라인더는 US 메쉬 시브 사이즈 20에 70% 이상이 통과되어야 됩니다. US 메쉬 시브 사이즈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20도 있고 이게 숫자별로 쭉 있는데 20에 해당하는 메쉬 사이즈에 70% 이상 통과되는 그라인더 굵기, 이게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분쇄 장비 같은 경우에도 뭐 국내외 자동 그라인더 중에 적정 모델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SCA에서는 브랜드까지 이렇게 지정해서 분쇄 장비를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뭐 거기까지는 안 정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검증된 그런 분쇄 장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전기 포트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이제 스테인리스 재질 또는 유리 재질의 전기 포트를 권장한다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요. 또 물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교체된 정수기 또는 즉시 개봉한 생수를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ppm 단위로 약 80에서 150 ppm 사이에 되는 물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SCA 기준은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커핑의 볼, 커핑볼이죠. 커핑볼 사이즈도 기준이 있는데 200에서 300ml 사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SCA 기준은 180에서 240ml 사이에 들어가는 커핑볼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기 재질 또는 유리 재질의 볼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또 커핑 스푼 같은 경우에도 은도금이 된 수저가 더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뭐 스테인리스 재질도 사용하기에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 수저를 떴을 때 용량은 5mm에서 7mm 정도, 이 정도 되는 스푼을 사용하는 것을 저희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커피 감별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라인딩을 해줘야 됩니다. 그라인딩은 각각의 볼이 총 5개, 기준이 5개가 동일한 커피가 5개씩 한 세트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M자로 자 이렇게 놓는 방법이 있고요. 또 길게 5개를 셋, 넷, 5개 이렇게 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번호를 매기면은 1번 컵, 2번 컵, 3번 컵, 4번 컵, 5번 컵 이런 식으로 M자를 그리죠. M자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커핑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는 당연히 1, 2, 3, 4, 5 이런 순서로 커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 2, 3, 4, 5 또 여기에는 이렇게 쟁반에다 이렇게 놓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테이블에다가 이렇게 쭉 일렬로 놓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개씩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여기에 예를 들어서 커핑볼마다 제가 아까 200ml 되는 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200ml 들어가는 커핑볼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에 원두가 11g이 들어간다 그랬죠. 11g 들어가는데 여기에 각각의 이제 원두들이 이렇게 11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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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g 이런 식으로 먼저 무게를 재서 원두를 이렇게 각각의 컵마다 11g씩 전부 담은 다음에 이거를 그라인딩을 할 때 아주 5g에서 6g 정도의 작은 양의 그 커피를 먼저 그라인더에다가 린싱을 해주셔야 됩니다. 린싱이라고 하는 것은 그라인더에 남아있는
앞전의 커피의 향미를 갈아냄으로 해서 그라인더를 한번 살짝 이렇게 향미를, 앞전에 있는 향미를 이렇게 약간 씻어낸다,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린싱 컵을 조금씩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뭐 두 개, 세 개 이렇게 쭉 커핑을 진행을 할 때 1번 커피라고 하죠. 1번 커피. 그죠? 그 다음에 이건 2번 커피. 3번 커피. 이렇게 있을 때 여기 5개씩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다섯 컵씩 있는데 린싱 컵을 조그맣게 이렇게 린싱 컵 5g. 5g. 그죠? 여기도 린싱 컵 5g. 5g. 이런 식으로 각각의 커피마다 린싱 컵을 이렇게 사용해서 이 전체를 다 그라인딩 한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갈 때 다시 린싱을 해준다는 거죠. 린싱 해주고 또 5컵 갈고 또 린싱 해주고 5컵 갈고, 이래서 1번, 2번, 3번 각각의 커피를 커핑을 할 때 이렇게 준비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기존의 커피 향미 제거를 위해서 5g의 커피를 그라인딩 해준 후 커핑할 본 커피를 그라인딩 한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추출 방식인데, 추출 방식은 침출 방식입니다. 그래서 92도의 물을 커피에 직접 붓고 4분 후에 커핑을 하게 됩니다. 4분 후에 물을 가득 붓는 거죠. 이게 찰랑찰랑할 때까지 부어야 됩니다. 물을 부은 다음에 4분 초시계를 눌러서 4분 후가 되면은 브레이킹이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브레이킹은 뭐냐면은 이 커피의 슬러지를 깨준다는 느낌이죠. 위에 둥둥둥 커피의 그 가루가 둥둥 뜰 겁니다. 여기에 둥둥 커피의 이 슬러지가 위에 이렇게 둥둥 떠 있게 되면은 4분이 지나면은 스푼으로 이거를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정도 이렇게 밀면서, 앞에서 뒤로 밀면서 이 향을 또 젖은 향을 맡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맡았을 때 요거를 브레이킹을 해주면서, 브레이킹을 1, 2, 3, 4, 5 순서대로 하는 거죠. 브레이킹이 다 끝나면은 이 부유물을 수저를 통해서 두 개의 수저로 이렇게 양쪽에서 두 개의 수저를 통해서 부유물을 걷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쭉 걷어내는 겁니다. 쭉 걷어내서 이 부유물이 다 두세 번 걸러내게 되면은 부유물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커핑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드는 거죠. 여기 나옵니다. 순서가. 자, 처음에 그라인딩을 하고 마른 향을 맡고요. 마른 향을 맡은 다음에 93도에 물을 붓고 4분, 젖은 향을 맡죠. 젖은 향을 맡은 다음에 4분이 경과하면은 부유물을 깨기 한다 그랬죠. 브레이킹이라고 부유물을 깬다. 그 다음에 부유물을 제거한다. 부유물을 제거해낸다. 그 다음에 이제 커핑 시작. 커핑이라고 하는 것은 스푼으로 분사하듯이 입으로 이렇게 입 반대편으로 분사하듯이 빨아 당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슬러핑이라고 합니다. 슬러핑을 해서 커핑 시작을 한다. 그래서 온도가 상온까지 떨어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커핑을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는 온도가 높았을 때부터 점점 식어갈 때까지 전체적인 그 커핑을 함으로 해서 또 식었을 때 그 향미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은 점점 식어가면서 품질이 떨어지는 커피도 나오기 때문에 끝까지 하여튼 식을 때까지 총 시간은 약 35분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간별 시간이 이제 나오죠. 간별 시간이 총 커핑폼 작성할 때까지 한 35분, 40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핑의 방식은, 간별 방식은 슬러핑 방식이라고 했죠. 힘차게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식, 분사하듯이 빨아들이는 방식을 슬러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커핑이 다 온도가 다 식을 때까지 한다는 거. 그 다음에 각각의 항목별 점수가 기재가 완료되면은 전체 점수를 합산해서 완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하나 어떻게 점수를 매기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핑 폼의 작성 요령은 프레그런스, 아로마, 요것은 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죠. 프레그런스라는 것은 마른 향을 이야기하고요. 아로마는 젖은 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레그런스, 아로마를 마른 향, 젖은 향, 요거를 하나의 향으로 봐서 전체 10점, 배점, 10점, 배점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플레이버, 커피 고유의 향미. 그래서 이 커피가 정말 어떤 향미가 나는지 맛에 대한 평가 10점이고요. 애프터 테이스트, 후미죠. 후미가 또 10점. 또 바디, 커피의 질감이죠. 바디감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유를 우리가 머금었을 때랑 물을 머금었을 때랑 입안에서의 어떤 느낌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우유를 머금었을 때 약간 묵직하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바디감에 대한 점수를 10점을 배점을 하는 거고요. 또 산미, 신맛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10점이고요. 또 밸런스, 전체적인 조화가 얼마나 좋은지 10점 배점 하고요. 달콤함, 스윗니스죠. 단맛이 어느 정도 되는지 10점. 그 다음에 클린컵, 미성숙도, 결점도 이런 것들이 얼마나 깔끔한지 또 이런 것에 대해서 10점. 또 균일성, 얼마나 통일감이 있는가. 또 뜨거웠을 때하고 식었을 때의 어떤 통일감이 있는지 이게 또 10점이고요. 총체적 평가, 주관적 점수 10점. 이것은 1번부터 10번 사이에 유일하게 10번에 해당하는 것은 나의 주관적인 점수가 들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나는 신커피 산미 있는 게 너무 싫다. 그러면은 주관적인 점수에서 조금 낮게 점수를 줘도 상관없죠. 이 부분에 대해서만 주관적인 점수를 주는 것이고 1번부터 9번까지는 가능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커핑 폼 작성 요령까지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제 미각 훈련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미각 훈련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각의 훈련의 개요는 뭐냐면 커피의 신맛, 짠맛, 단맛의 종류와 강도를 구별하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고요. 커피를 시음할 때 신맛, 단맛, 바디감, 예를 들어서 이러한 능력을 종류별로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키워야 된다.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또한 커피 감별사로서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미각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미각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여기 이제 신맛, 단맛, 짠맛에 대해서 지금 정수물에다가 강도별로 이렇게 넣는 요령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 1은 0.3g, 강도 2는 0.6g, 강도 3은 0.9g 이렇게 0.3, 0.6, 0.9 이런 식으로 강도 1, 2, 3 신맛, 구연산 용액인데요. 구연산 용액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 식초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일반 식초 사용해서 이렇게 강도를 3단계로 나눈 다음에 훈련 용액을 만드시면 되고요. 단맛 같은 경우에는 백설탕으로 만들면 됩니다. 백설탕으로 강도 1, 강도 2, 강도 3 15g, 30g, 45g 리터당 1.8리터당 이렇게 넣어서 용액을 만드시면 되고요. 짠맛 같은 경우에는 소금으로 강도 1, 강도 2, 강도 3 이런 식으로 해서 신맛, 단맛, 짠맛 3가지 미각 훈련용 키트를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만든 다음에 자, 혀의 맛에 따라서 혀가 느끼는 위치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데, 단맛은 앞부분에 대해서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가 설탕을
혀로 이렇게 저 혀의 끝 부분으로 이렇게 했을 때 단맛이 달다 이렇게 느끼죠. 그렇듯이 단맛은 앞부분에 대해서 단맛을 느낀다고 하고요. 신맛은 우리가 양쪽 혀 또는 이쪽에서 이 새콤한 레몬이라든가 이런 걸 먹었을 때 여기서 군침이 딱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신 적 있으시죠? 그것처럼 신맛은 혀의 양쪽에서 주로 많이 느낀다고 하고요. 쓴맛 같은 경우에는 넘어갈 때,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라고 표현할까요? 한약을 먹을 때, 넘길 때 굉장히 쓴 맛을 느끼죠. 이 뒤쪽에서 좀 주로 많이 느낀다고 하고요. 짠맛 같은 경우는 혀의 중간에서 주로 느낀다라고 이렇게 혀가 느끼는 위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 위치는 조금 데이터가 오래된 데이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문적인 설명을 나중에 다시 한번 요걸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맛과 종류의 강도 훈련, 아까 신맛, 단맛, 짠맛에 대해서 강도별 우리가 만들어 놓은 키트가 있었죠. 물에 정리해 놓은 강도 1, 2, 3에 대해서 맛의 종류 1번은 신맛, 단맛, 짠맛을 강도 1, 강도 2, 강도 3 1, 2, 3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섞는 겁니다. 섞어서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우리가 훈련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신맛, 단맛, 짠맛을 1, 2, 3 해서 쭉 훈련을 하는데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신맛 1, 단맛 2, 짠맛 3, 또 뭐 신맛 1, 단맛 3, 또 신맛 2, 단맛 1, 짠맛 3 이런 식으로 요거를 세 가지를 섞어가면서 두 가지 또는 세 가지를 섞어가면서 강도별로 이렇게 어떻게 느끼는지를 훈련을 하는 겁니다. 미각 훈련.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섞어서 훈련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두 가지 또는 세 가지를 섞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샘플명이 나와 있죠. 단맛과 신맛. 그러니까 단맛과 신맛을 신맛 2, 단맛 3 이런 식으로 섞는 거죠. 두 가지를 섞어서 단맛 2, 신맛 3을 섞었을 때 어떻게 느끼는지, 정말 이거를 단맛 강도 2, 신맛 강도 3으로 느끼는지 이거를 훈련을 통해서 알아보는 거고요. 또 두 번째 샘플 같은 경우는 단맛 3, 짠맛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도 단맛 3짜리와 짠맛 강도 2짜리를 섞어서 요거를 실제로 두 개를 섞은 그 용액을 마시면서 이게 단맛 2인지 1인지 3인지 강도를 이제 느껴보는 거죠. 짠맛도 마찬가지로 이게 짠맛 2번인지 짠맛 1인지 짠맛 3인지 이런 훈련을 지속적으로 같이 하는 겁니다. 계속 샘플이 여러 개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강도를 맞추기를 훈련하는 겁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미각에 대한 아주 세밀한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강도 훈련 2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맛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맛의 상호작용은 커피 구스테이션이라고 해서 신맛, 단맛, 짠맛 이 세 가지 맛이 있는데 신맛에다가 단맛이 섞이게 되면은 와이니하다, 애시디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그 맛의 표현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커피에서 이야기하는 애시디티라는 것도 바로 여기 단맛과 신맛이 같이 섞여 있다 그래서 애시디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애시디티 하면은 정확하게 이 용어의 설명을 한다면은 단맛이 받쳐져 있는 산미가 얼마나 좋으냐 이것을 나타낼 때 애시디티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또 단맛과 짠맛이 섞였을 때 단맛 쪽에 가까우면 멜로우라고 표현을 하고요.
짠맛에 가까우면 블렌드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한 짠맛과 신맛이 섞였을 때, 또 신맛 쪽에 가까우면은 사우어리하다, 사우어리하다. 또 짠맛에 가까우면은 샤프하다. 이런 식으로 커피 맛의 상호작용을 이 세 가지 표로 인해서 이렇게 상호작용에 대해서 표현해 보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6가지 맛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맛과 신맛이 만났을 때 acid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여기 보면은 혀끝에서 주로 느끼고요. 커피 중에 산에 의해서 생성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이 산과 결합해서 커피의 전체적인 단맛을 증가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탕에다가 식초를 약간 섞게 되면은 단맛이 증가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듯이 커피에서도 acid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멜로우 같은 경우에는 단맛과 짠맛이 만났을 때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혀 끝에서 주로 느끼고요. 커피 중에 있는 염에 의해서 생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당이 염과 결합하여 단맛과 짠맛이죠. 당이 염과 결합해서 커피의 전체적인 단맛을 증가시킵니다. 설탕에 약간의 소금이 첨가되면 단맛이 조금 더 증가되게 느낀다고 합니다. 자, 와인이 같은 경우에는 신맛과 단맛이 결합이 되는 케이스죠. 그래서 혀의 뒤쪽 측면에서 자주 느끼고요. 커피 중에 당에 의해서 생성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산이 당과 결합하여 커피의 전체적인 신맛을 감소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과 당이 만나면은 신맛을 감소시킨다. 이 말은 식초에 설탕을 약간 섞었을 때는 그 식초의 이 산미를 약간 죽여준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신맛을 살짝 감소시켜주는 맛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블렌드, 짠맛의 단맛. 또 염이 당과 결합해서 커피의 전체적인 짠맛을 감소시킨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김치찌개를 끓였는데 굉장히 너무 짜요. 그럼 뭘 넣죠? 우리가 설탕을 한 숟갈 넣죠. 이 뜻이 바로 염이 당과 결합하여 커피의 전체적인 짠맛을 감소시킨다라고 보시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샤프하다라는 것은 염이 산과 결합하여 커피의 짠맛을 증가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에다가 산이면은 식초죠. 소금에다가 식초를 살짝 넣게 되면은 짠맛을 더 짜게 느낀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김치찌개에다가 식초를 한 방울 넣으면은 더 우리가 짜게 느낀다. 그 맛을 그런 설명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다. 사워리하게 되면은 산이 염과 결합해서 커피의 전체적인 신맛을 감소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치찌개 끓였는데 너무 신맛이 많아요. 그러면 살짝 소금을 넣게 되면은 신맛을 조금 감소시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6가지 맛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후각 훈련입니다. 후각 훈련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아로마 키트를 통해서 우리가 후각 훈련을 이렇게 한다고 설명을 드렸죠. 여기서 지금 저희가 훈련하는 후각 훈련은 4가지 카테고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기반응, 두 번째는 당의 갈변화, 세 번째는 건열 반응, 네 번째는 향결점. 이렇게 4개의 카테고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유기반응은 커피가 유기물로 살아있을 때 생성되는 커피의 효소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피가 자라나면서 자연적으로 얻어진 그러한 향기류,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향기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유기반응, 엔자이매틱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의 갈변은 슈가 브라우닝은 로스팅 과정 중에서 커피를 볶는 과정 속에서 당이 갈변화, 갈색으로 변화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설탕을 밑에서 불을 따뜻하게 줬을 때 약간 노릇노릇하면서
색이 변하면서 이렇게 뭐죠? 카라멜 향기 같은 게 나죠. 그게 바로 당의 갈변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뭐 너티류라든가 캐러멜류, 초콜릿류 이렇게 세 종류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드라이 디스틸레이션인데 이거는 건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건열 반응은 유기물이 타거나 산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태구리 화합물로서 천연물에서 발생하는 향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커피를 로스팅하게 되면은 유기 반응이 먼저 오고요. 그 다음에 당의 갈변화가 오고 그 다음 단계가 건열 반응이 오는 겁니다. 드라이 디스틸레이션이 오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로마틱 테인츠는 향의 결점입니다. 아주 결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커피 성분이 화학적 변화 또는 커피의 변질을 통해서 나타나는 향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향 결점은 말 그대로 커피가 결점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총 4가지의 카테고리로 후각 훈련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4가지에 대해서 첫 번째 엔자이매틱이죠. 유기반응. 또 3가지 카테고리로 이루어져 있죠. 꽃향기류, 과일향기류, 허브향기류 이렇게 해서 3가지 카테고리로 또 이루어져 있고 거기 또 하위에는 커피꽃, 장미, 벌꿀 이런 식으로 각각의 3가지 향기를 다시 이렇게 나눠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향기류, 과일향기류, 허브향기류 이렇게 3가지로 나누고 있고요. 또 갈변화 반응 같은 경우에는 또 캐러멜류, 너트류, 초콜릿류 이런 식으로 또 3개의 카테고리를 다시 나누고 있고 또 카테고리별 3개로 다시 또 구체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캐러멜, 구운 땅콩, 버터 이런 식으로 또 3가지의 카테고리가 다시 나누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건열 반응 같은 경우에도 스파이시, 향료류, 또 수지류, 열 분해류 해서 3가지를 다시 또 나눠 놓고 있고요. 향 결점 같은 경우에도 흑류, 또 발효류, 또 페놀류 해서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또 구체적으로 또 다시 3가지씩 이렇게 나눠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6개 향기를 가지고 우리가 후각 훈련을 하는데 이 후각 훈련을 하는 이유는 36개 향을 하나하나 맡아가면서 이 향기들을 반드시 외우라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이런 36개 향의 그 카테고리별 종류와 이 향기들이 어떤 연유로 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지를 전체를 이해하면서 훈련을 하게 되면 후각이 나도 모르게 어떤 향기를 인지하는 그런 상황으로 훈련을 통해서 개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팩토리 스킬 후각 훈련은 이런 식으로 36개 향기로 구성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앞에 제가 여기 144개 향기, 144개 향기의 카테고리는 이거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 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한 향기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 분은 기초를 닦으신 다음에 다시 좀 더 구체적인 아로마 키트로 좀 더 훈련하게 되면 우리가 후각을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고 발달시킬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엔자이매틱 커피가 살아있을 때 나는 향으로서 지금 또 3가지 카테고리가 또 다시 있죠. 꽃향기류, 과일향기류, 허브향기류 3개가 나눠져 있는데 하나만 설명드린다면 꽃향기류 같은 경우에는 커피꽃, 오렌지꽃, 자스민과 유사함, 달콤하고 상큼한 향기가 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요. 또 티로즈, 장미향, 여자의 향수에서 나오는 시원한 꽃향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터키, 불가리에 많은 다마스커스 장미과의 향기라고 구체적으로 이 향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벌꿀 같은 경우에는 아카시아 꽃 향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아마 아카시아 꽃은 누구나 다 한 번쯤은 맡아보셨을 겁니다. 아카시아 꿀에서 나는 가까운 향미다. 이렇게 구체적인 향기에 대해서 설명이 됐고요. 마찬가지로
뭐 과일 향기류도 레몬, 사과, 살구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지금 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허브 향기류도 마찬가지로 완두콩, 감자, 오이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설명이 돼 있고, 이런 이론적인 이 설명과 아로마 키트에서 나오는 향을 같이 매칭하면서 이렇게 훈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의 갈변화는 로스팅을 통해서 생성되는 향이라고 말씀드렸죠. 세 가지인데 카라멜류, 너트류, 초콜릿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또 카라멜류 같은 경우에는 캐러멜, 구운 땅콩, 버터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또 설명이 쭉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같이 이 표를 보면서 아로마 키트하고 매칭을 시키면서 훈련을 하게 되면은 나의 어떤 후각이 굉장히 좀 더 발전시키고 발달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건열 반응 같은 경우에는 당의 갈변화를 지나서 조금 더 로스팅이 더 진행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향료류, 수지류, 열분해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 또 구체적으로 후추, 정향, 고스풀 씨앗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쭉 돼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향 결점이죠. 이것은 커피 성분에서 화학적 변화에 의해서 결점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변질에서 오는 향기. 그러니까 커피 자체가 이 잘못된 커피, 뭐 발효가 너무 과발효됐다든가 아니면 땅에 떨어진 커피가 주워서 다시 그 커피가 들어갔다든가, 그래서 아주 커피 자체에서 변질된 향기가 들어있는 그런 커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커피들이 이 커핑할 때 한 컵 한 컵마다 나왔을 때 이러한 향들은 아주 안 좋은 커피로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향기들도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안 좋은 향기들은 어떠한 종류의 것들이 있고 이러한 것들은 또 어떻게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가까지 우리가 세밀하게 정밀하게 해야 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이제 유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기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식품에서 우리가 발견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드립 방식의 커피에서 유기산은 커피의 맛을 크게 좌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산미라고 아까 앞전에서 우리가 봤는데, 유기산 같은 경우에는 세포 호흡과 커피 로스팅 과정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또 세포 호흡과 로스팅 시에 어떤 향기 물질들이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우리가 구분해서 이해하고 있어야만이, 유기산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커피를 조금 더 감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세포 호흡을 통해서 발견되는 우리가 유기산들은 구연산, 사과산, 클로로겐산, 인산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로스팅 시에 생성되는 향들은 초산, 젖산, 퀸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말고도 또 다양한 산의 종류가, 유기산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커피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산들은 구연산, 사과산, 인산, 클로로겐산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클로로겐산 같은 경우에는 로스팅을 하면은 강하게 볶으면 볶을수록 우리가 카페익산과 퀸산으로 이 분해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약배전 커피는 클로로겐산이 많이 검출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조금 더 강하게 로스팅을 하게 되면은 클로로겐산이 퀸산이라든가 카페익산으로 이렇게 변화됨으로 해서 클로로겐산은 상대적으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이 구연산, 사과산, 인산, 클로로겐산 이 산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구연산, 사과산은 어떻게 결합이 되고 만들어지는지 우리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나무에서 이 광합성을 통해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결합하고 또 당과 산소를 방출하는
이러한 전체적인 이 과정을 통해서 구연산이 생성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구연산 회로라고 해서 이 사이클을 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연산이 이러한 그 광합성 작용을 통한 이 생물의 에너지 생성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 구연산 회로의 사이클에 의해서 생성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드립을 했을 때, 우리가 핸드 드립을 했을 때 커피에서 나오는 어떤 톡 쏘는 맛과 레몬 맛, 또 이런 어떤 오렌지 같은 향, 이런 향을 갖고 있는 것이 구연산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사과산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구연산 회로에 의해서 생성이 되는데 조금 더 높은 고도에서 많이 발견되는 것이 사과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향기는 포도향이나 청사과향, 이런 향들로 발현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커피에서 나는 향기 중에서 특히 상큼한 신맛, 상큼한 산미가 사과산이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클로로겐산. 방금 말씀드렸듯이 클로로겐산은 로스팅을 강하게 하면 할수록 없어진다 그랬죠. 클로로겐산은 없어지지만 카페익산과 퀸산으로 변화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클로로겐산은 특히 우리 건강에 좋은 산으로 알려져 있는데 클로로겐산은 항암작용에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클로로겐산은 특히 커피의 쓴맛에 관여하고 있고 또 퀸산과 카페인산으로 분해된다 이렇게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산 같은 경우에는 식물이 당을 소화하고 토양에 포함되어 있는 인과 결합시킴으로써 생성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토양에 인이 많이 들어있는 토양 같은 경우에는 인산이 커피에서 많이 발현된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드립을 했을 경우에 가장 낮은 농도를 나타내지만 수소 이온을 방출함으로써 산도로 인식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또 아프리카 쪽 아라비카 커피에서 특징적으로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 케냐 커피라든가 에티오피아 커피, 또 이러한 커피는 그쪽 국가의 토양에는 인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코카콜라를 우리가 사서 마셨을 때 그 뒷면의 표기사항에 보면은 인산이 들어있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산이 들어있는 커피는 청량감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기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처산, 젖산, 퀸산 같은 경우에는 로스팅 과정에서 다 생성되는 향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커핑의 표현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커핑을 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커핑에 대해서 표현을 하게 되는지 간단하게 긍정적인 표현과 부정적인 표현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로마, 향입니다. 꽃향, 플로럴, 너티향, 스파이시, 허벌, 후르티하다, 카라멜리하다, 바닐라, 송진, 이렇게 초콜릿, 와인,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것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조금 부정적인 것은 흙먼지 냄새, 풀 냄새, 그 다음에 곰팡이 냄새, 발효취, 또 약품 냄새, 마대자루 냄새, 이렇게 부정적인 향도 표현을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맛 같은 경우에는 또 카라멜리하다, 달콤하다, 스파이시하다, 스모키하다, 또 컴플렉스, 복잡하다, 바닐라 향, 너티하다, 딸기류, 베리류, 시트러스류, 프루티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또 부정적인 표현은 발효된 듯하다, 약간 쓴맛이다, 또 약물 맛이 난다, 또 산패된 것 같다, 또 잡초 맛이 난다, 또 흙먼지 맛이 난다, 가죽 맛이 난다. 이렇게 맛은 긍정과 부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산미 같은 경우에는 산미가 굉장히 밝다, 또 활발하다, 연하다, 와이니하다, 또 부드럽다, 튀는 듯하다, 과일의 산미가 난다, 꽃 같은 산미가 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또 뭐, 좀 부정적인 부분은, 좀 싸워리하다, 또 불쾌하다, 또 너무 쓰다, 또 모났다, 샤프하다, 뭐 이렇게 산미에 대해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긍정과 부정. 또 바디감 같은 경우에는, 크리미하다, 또 버터리하다, 그 다음에 뭐 약간 스무스하다, 그 다음에 미디움 바디다, 또 풀 바디다, 또한 헤비 바디, 또 벨벳 같은, 또 워터리하다, 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뭐 오일리하다, 가볍다, 뭐 이렇게 바디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애프터 테이스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와이니하다, 플로럴하다, 뭐 부드럽다, 라운드하다, 프루티하다, 뭐 클린하다, 깔끔하다, 스모키하다, 긴 여운, 롱 애프터 테이스트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뭐 풋내, 그레시하다, 뭐 몰디, 곰팡이 내가 난다, 퍼멘티드하다, 또 무겁다, 뭐 흐릿하다, 마대자루 냄새가 난다, 뭐 아스트린젠트하다, 얇다, 뭐 이렇게 후미는 이렇게 표현하도록 이렇게 표현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향미의 분석과 평가. 아까 앞전에서 커피 향미를 결과적으로 현장에서는 어떻게 분석을 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분석표가 있는데 1번 로스팅, 2번 로스팅입니다. 1번 로스팅은 약간 약배전이죠. 아그트론 숫자 75에서 65 사이 정도의 65에 가깝게 로스팅된 약배전 커피가 하나가 있고요. 45에서 거의 40 정도 되는 풀시티에 가까운 2차 팝까지 터진 샘플 2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서 나오는 향기와 2번에서 나오는 향기를 맡아봤더니 여기 동그라미 쳐준 게 있죠. 1번에서는 감자의 어떤 향미가 나왔고 볶은 아몬드 또 뭐 삼나무 이렇게 세 가지 향미가 나왔다라고 치면은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이 효소 반응에 해당하는 거죠. 엔자이매틱에 해당하는 향미는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슈가 브라우니, 당에 갈변화는 지금 여기 중간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열 반응은 이쪽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로스팅 그 단계별로 이렇게 이 전체적인 그 36개 향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죠. 이 표 안에서. 그러면은 부정적인 향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6가지, 여기 3가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전체 36개 향을 이 안에 지금 표로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향미 분석을 했을 때 이 표를 놓고 몇 개의 향미가 나왔는지 또 어떤 로스팅을 했을 때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체크를 통해서 이 표를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지만은 이 표에 의해서 우리가 향미 평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석을 통해서 이 분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요거는 이제 샘플로 이렇게 저희가 양식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표를 가지고 어떤 로스팅의 결과가 나왔을 때 그 향미를 이 표에 의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서 나오는 향미들을 체크를 해서 이렇게 3가지가 나왔구나, 이런 식으로 커피 향기가 나왔구나 라고 훈련을 하게 되면은 커피 향미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커피 향미 평가표라고 해서 아까 10가지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점수 매기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간단하게 1번 커피, 2번 커피, 3번 커피, 4번 커피, 5번 커피 이 식으로 해서 가볍게 우리가 노트와 스코어를 적게끔 만들어 놓은 표입니다. 이런 평가표로 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대륙별, 그레이드별 커핑 실습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자, SCA에서 만들어 놓은 그 커피 향미 표가 되겠습니다. 앞에 제가 그 커핑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듯이 프레그런스 아로마 여기서 6점에서 10점까지 체크하는 게 돼 있죠. 그래서 총 6점에서 9.75까지 총 16개 단계로 점수를 매기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프레그런스 아로마 몇 점, 그 다음에 플레이버 몇 점, acidity 몇 점, 바디 몇 점, 또 밸런스 몇 점, 그 다음에 유니포미티, 클린컵, 스윗니스 3가지. 이거는
총 10점 중에서 마이너스 치는 겁니다. 여기 5개 컵이 지금 표시기가 돼 있죠. 그래서 3번 컵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3번 컵에다가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1번 컵에 크림컵이 문제가 있다. 1번 컵 문제가 있다. 이렇게 표기를 해서 나중에 여기 테인츠 2점, 폴트 4점 해가지고 여기에 마이너스 점수 치는 이런 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점수를 매길 때 파이널 스코어에 매길 때 여기 토탈 점수 빼기 여기 세 가지에서 나오는 마이너스 점수를 빼주게 되면은 토탈 점수 빼기 마이너스 점수는 파이널 스코어가 되겠죠. 그래서 파이널 스코어 이 커피는 몇 점짜리 커피 이렇게 커핑을 점수를 환산해서 표기하는 이런 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SCA에서 평가하는 커핑 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커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커핑은 미각 훈련과 후각 훈련 이런 두 가지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개발하게 돼 있고요. 이 커핑이라는 기본 프로토콜을 통해서 우리가 커핑을 함으로 해서 커피의 품질을 평가하고 그 평가된 품질을 또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까지 전체적으로 커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커핑 실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